네, 물질 추출론 우리 6주차 강의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차도 거의 3차시부터 막분리 공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분리 공정 메커니즘을 갖다 같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바로 전 시간에 우리 6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지난 주 마지막 부분에 막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막을 이용한 그런 이제 분리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지, 어떠한 메커니즘들이 적용이 되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바로 우리 6주차 바로 전 시간에는 첫 시간 1차 첫 시간에는 그렇다면 막을 이용한 그런 이제 분리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공정에는 어떠한 구동력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중력을 이용한다라든가, 또는 진공을 이용한다라든가, 원심력을 이용한다라든가, 또는 바로 압력을 오히려 가해서 이제 분리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어떤 막분리 종류로 이제 한번 살펴봤고, 또 구동력뿐이 아니라 막의 유형으로서는 표면 여과 방식의 그런 이제 그 분리 메커니즘을 갖다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심층 여과 방식의 분리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막의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 주로 이제 공간을 갖다 가지고 있는, 즉 직경이, 예를 들자면 철망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직경이 얼마냐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 별로 분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막이 가지고 있는 매질이 예를 들자면 세라믹 막이라든가 아니면 소결 막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매질이 어떤 두께를 갖다 가지고 있고, 그 공간에 어떤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안에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쭉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세공들의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방식인 심층여과 이런 부분들도 살펴봤고요. 바로 6주차 1교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막의 직경, 바로 세공의 직경, 그래서 공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일반여과, 그리고 정밀여과, 그리고 한외여과, 나노여과, 또는 그거보다 더 정밀한 우리 역삼투 방식의 여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크기의 그런 이제 입자들, 또는 미생물, 또는 세균, 또는 분자나 이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막분리 공정을 통한 그런 어드밴티지, 소위 이점, 장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바로 우리가 이런 막분리를 활용한 이점, 장점,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막분리를 이용한 공정들, 이 분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at modest temperature예요. at modest temperature는 건 뭐냐면 통상적인 일반적인 온도, 보통의 온도. 우리가 보통 실온, 상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도 바로 이 막분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행해질 수 있다. 즉 가열을 하거나 완전히 냉각을 시키거나 그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장점이 뭐냐면요. 어떤 화학적이거나 또는 기계적인 그러한 이제 뭐랄까 응력들, 힘들 이런 것들이 어떤 분리를 하고자 하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물질에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학적이거나 기계적인 에너지들이 크게 가해지지 않는다. 물론 전혀 가해지지 않지는 않죠. 거기에 중력이 활용이 되든 아니면 마찰력이 되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구동력 중에 일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화학적이거나 기계적인 응력들 또는 뭐 다른 표현으로는 저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no phase change예요. 상변화, 상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변화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 상태의 것을 갖다가 기체로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증발을 시킨다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상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증발을 시킬 경우에 기화열이라든가 증발 잠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어떤 상변화가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거꾸로 또 뭐 예를 들어서 고체를 갖다가 액화를 시킨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뭐라 그럴까 이제 용해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상변화를 갖다가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너지 요구량이 에너지의 소모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변화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에너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바로 상변화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이 그렇게 상변화를 수반하는 경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막이라고 하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적으로 투과를 하거나 아니면 반투과적인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경우에 선택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물질은 투과를 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를 안 시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택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그 농축이라든가 또는 정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한 스텝으로 농축이나 정제를 갖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정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갖다가 몇 단계를 갖다 거쳐가면서 농축을 하거나 또는 점점 농도를 높여가는 정제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비교적 이 막분리 공정을 통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 스텝으로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 막분리 공정의 경우에는 조그만 크기에서 크기를 키우는 보통 스케일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조그만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한 거하고 실제로 큰 공장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들이 비교적 유연하다는 거예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오차 이런 것들도 비교적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안전 팩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곱하고 그럼으로써 비교적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요 막분리 공정을 이용을 하면은 그것을 회분식 공정을 하든 또는 연속식 공정을 하든 이런 것들이 비교적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막분리 공정은 완전히 폐회로에서 가능하다.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다른 공기라든가 외부하고의 접촉 없이 쭉 공정을 갖다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갖다 방지할 수 있다? 바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막분리 이제 공정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 공정에서 이제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막의
공경, 막의 직경의 차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몇 가지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거를 갖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막의 직경이 막의 공경이 작아서 굉장히 미세한 것들, 이온조차도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압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역삼투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반트호프의 법칙에 의하면은 멤브레인, 막의 양 사이드에서 용질의 화학 포텐셜이 같아지려는 경향으로 뭐가 이용하냐면 용액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용매가 이동하려고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용액의 농도에 관계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반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법칙을 갖다 이제 발견을 했고, 바로 이렇게 셀로판 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셀로판 막이 반투막의 역할을 갖다 하게 되는데, 즉 입자 크기가 크거나 어떤 특정 물질, 막과의 친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녀석들은 투과를 못 시키고, 그래서 설탕물 같은 경우도 물은 통과를 하는데 질이라고 하는 설탕은 통과를 못 시키는 이러한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렇게 용액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용매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 반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고, 그것을 반토프 법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제 반토프 법칙을 갖다 이용한 그러한 현상이 바로 뭐냐면 삼투 현상인 것이죠. 이 삼투 현상은 여러분들이 뭐 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실은 또 이제 배우게 됐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막을, 저기 이제 반투과성인 막을 갖다 저기다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처음에 용액의 위치가 같은 상태에서 반투막을 갖다 딱 설치를 하게 되면은 멤브레인의 양 사이드에서 솔루트, 즉 용질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려고 하는 경향으로 요 반투막은 용질은 투과를 안 시켜요. 선택적으로 투과를 안 시키고 용매만 왔다 갔다. 용매가 왜 그러냐면 훨씬 크기가 작거든요. 그렇죠? 분자 크기 정도로 작으니까 용매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삼투 현상,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용액이 있는 쪽에서 용매만 용매가 거꾸로 용액 쪽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오거나, 즉 용매가 용액의 농도를 갖다가 용액의 농도를 갖다가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삼투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투과성 막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독일의 화학자인 모리츠 트라우베가 최초로 이제 발견을 했고, 요거와 관련된 이론은 1886년에 반토프가 삼투압은 용매와 용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용액의 농도에만 그리고 온도에만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용액 있는 쪽에서 반투막을 갖다 놓으면 용매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가 이 용액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즉 용질의 케미컬 포텐셜을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요거는 뭐 조금 전에 썼던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밑에가 용매인 물만 있고 위에는 용액인 설탕 물만 있는, 요걸 요렇게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조금 아까. 그쵸? 그러면 이 물 분자는 저쪽으로 이 용질의 농도를 갖다가 같게 하려고 하는, 즉 포텐셜을 갖다가 낮추려고 하는 측면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삼투압만큼 높아져요. 용매층보다는 훨씬 더 높은 높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게 삼투압이에요. 그런데 역삼투라는 건 뭐냐? 바로 이러한 이제 삼투 현상을 갖다 이제 반대로 이용한 것이 이제 역삼투 현상인데요. 바로 삼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영상, 알기 쉽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삼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지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당근을 이용해서 삼투 현상 어떤 실험을 갖다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셀레판 막 그리고 세포 막 등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요. 반투과성 막의 경우는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입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크기가 큰 입자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인 삼투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삼투라는 것은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 앞에는 두 가지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비커 속에는 증류수가 들어있습니다. 농도가 0.0%인 용액이고요. 그 위쪽 시험관에는요, 아주 진한 설탕물이 들어있는데요. 시험관을 지금 거꾸로 엎어서 입구는요, 반투과성 막인 셀로판 막으로 막아준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선생님이 스탠드를 조금 내려서요, 이 시험관 속 설탕물 용액의 높이와 바깥쪽 증류수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셀로판 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쪽에 준비되어 있는 실험은요, 먼저 비커 속에는 증류수가 들어있고, 그리고 당근을 이용해서 컵의 형태로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자, 선생님이 당근컵 안에는 농도를 조금 높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그대로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당근컵 속에 많은 설탕을 넣어줬는데요. 이것을 증류수가 든 비커 속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 지켜보면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시간이 지난 후 물의 높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루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실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각각의 비커 속에는 농도가 낮은 증류수가 들어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비커 내부에 있는 시험관 속에는 진한 설탕물이 있었는데요. 자, 비커 속에 있는 물이 진한 설탕물 속으로 셀로판 막을 통과해 들어가다 보니까요, 시험관 속 물의 높이는 높아지고 비커 속 물의 높이는 낮아진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물의 높이 차가 생겼고요. 자, 당근컵도 마찬가지인데요. 당근의 경우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기 때문에 비커에 있는 증류수가 당근컵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당근컵 내부의 높이가 높아졌고요. 비커의 물의 높이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투인데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와 유사하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영상을 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달걀 껍데기는 반투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걀 껍데기는 싹 제거를 하고 달걀 껍데기 바로 안쪽에 얇은 막이 있는데 그것이 생체막으로서 반투과성 막의 역할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그 달걀을 통한 실험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바로 삼투압의 달걀을 이용한 실험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osmotic pressure egg experiment. It's presented by Alison Gerber, Ryan Unash, and it's filmed by Jacina Jasmine. First, we're going to go over a little bit of background. So, when you add a solute to some solvent, in this case we're going to be using water as our solvent and corn syrup as our solute, it tends to spread uniformly. However, if you do the same situation but with a semi-permeable membrane and only add solute to one side, it isn't allowed to
spread out uniformly. So what it does is it, 기본적인 the water 원리를 or 지금 the 이제 solvent from 설명하고 one 있죠. side goes 예. to the side of the solute. 한쪽에 increasing the 용지를 pressure. 집어넣어서 농도를 This is 높게 called 해주면 osmotic pressure. 용매가 이렇게 이동을 So 해서 osmotic 용질 pressure 쪽으로 is 이동을 useful 한다라고 because 하는 it's the primary 얘기고요. mechanism for a properly functioning kidney. 이러한 이제 삼투 현상이 바로 우리 And 이 also reverse 신장, osmosis 즉 콩팥에서 is used 일어난다라고 for 하는 얘기고요. water filtration. 또 그리고 이렇게 이제 Now 정수기 we'll 같은 start 데도 사용이 our 되고 있다. osmotic pressure egg experiment. So we'll go over some of the supplies that are needed. First, we have to remember safety and put on our gloves and 이제 goggles. 안전을 위해서 이제 We're going to be dealing 장갑하고 with a weak acid, so the 그리고 gloves are important 이제 because we'll be handling it with our hands. 안경을 착용을 And 하고 the 이제 goggles are 시험을 important 한다. just in case there's any splashing. 고글이죠. 보호용 거울을 차고 착용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한다는 얘기고요. So then we'll need one raw egg and one container. And the container has to be big enough to hold the egg. 달걀하고 용기를 준비를 Then we'll 해서 need vinegar. Once again, we'll need enough to cover the egg. 여기 이제 We'll 식초가 need 있고요. food coloring, corn syrup, 예. 요거는 이제 잉크. 그다음에 we'll 요거는 need 이제 water, and a spoon. 시럽, 설탕 시럽이죠. So the first step in the osmotic pressure egg experiment is to take your egg, which is a raw egg, 이제 실험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저 이제 달걀 껍데기를 이제 벗겨낼 거예요. then take some vinegar. 탄산 칼슘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You want to make sure 달걀 that there's enough vinegar 껍데기는 to cover the 순수하게. egg.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식초를 갖다 넣어주면은 이 탄산 칼슘은 식초에 싹 녹아요. Right? You can already start to see some bubbles starting to form on the surface. 이렇게 This is 거품이 because 나면서 of the interaction with the acid, the vinegar, acetic acid, and the eggshell. The eggshell is mainly composed of calcium carbonate, which is a base. We're doing this step to remove the shell of the egg while leaving intact a semi-permeable membrane on the inside of the egg. 예, 거품이 올라오면서 이 달걀 껍데기가 싹 이제 산에 녹게 됩니다. 식초를 갖다 넣게 되면은 Most of the shell is already 겉에 off 이렇게 the 다 egg. However, not 껍데기는 all 다 of it is off. 녹아가지고 안에 있는 So 막만 we'll 남게 돼요. Take the egg and rinse it under water. 이제 물로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씻어내고요. And while she's rinsing the egg off, she's rubbing the excess shell off. And if there's any small hard pieces left on, gently rub them off to make sure that the shell is completely off. But be careful because it can easily break. 조심해서 이렇게 안에는 Now we'll 그대로 want to take 예, this 알이 egg and put it 이렇게 막에 into 둘러싸이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container. 있죠. 요거를 Now we're going to start 용기에다 the second step 집어넣고 of the experiment. So the corn syrup is mainly composed of sugar and it's suspended in mostly water. 그다음에 이제 설탕 시럽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So when we add this is effectively our solute that we were talking about at the beginning. And the egg has the egg has a semi-permeable membrane surrounding it, holding it together. So we're going to add the corn syrup. You don't need to add very much, just enough to cover the egg. 설탕 용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용질 And 농도가 then if we 바깥쪽으로. let this sit for 그러니까 at 어떻게 돼 least 있어요, 24 이제? hours, 달걀 we can 안쪽에 see a 있었던 significant change in the egg. 용매인 물이 바깥쪽으로 So 빠져나와가지고 here, the 예, egg is very deflated. 이렇게 And also, the corn syrup you can see is a lot less viscous, so it's a lot more liquidy. And this is because the water from inside the egg went 설탕 out into 시럽이 the corn syrup. 지금 설탕 시럽은 물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달걀 속에 있었던 게 Sugar 빠져나와서 inside the corn 예, syrup didn't go into the 이제 egg 점도가 because 묽은 it can't 형태로 penetrate 바뀌었고 the semi-permeable membrane of the egg. 그리고 달걀은 이렇게 Now, we're going to 쭈글쭈글해졌어. rinse that off to make sure all the corn syrup is off. 그래서 다시 이제 닦고 이번에는 And then we're going to place it into 용기에다 다시 집어넣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투 And 현상이 we're going 어떻게 to 일어나는지 add some 봤죠. water in
and let it sit overnight. One more 이번엔 time. 물을 갖다 한번 잔뜩 Once 집어넣고 again, just fill it up so it covers the egg. 밖에를 이제 용매만 This time, 넣고 if you want to make the experiment a little bit more fun, you can add some food coloring, and the food coloring will 혹시 actually go 어떻게 into the egg. 변하는지 Just a couple 보기 위해서 drops 여기다 is 이제 good. 색소를 갖다 살짝 집어넣었어요. Take your spoon or just mix it around. 이 색소는 굉장히 그 입자가 작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물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색소도 같이 빨려 So 들어갈 now 거예요. we let that sit for 24 hours. Now we can 그래서 하루 see 정도 이제 that 뒀어요. the egg 그랬더니 has, 어떻게 됐냐면 has returned to its regular size 물이 again. 안쪽으로 and it's blue. 들어가면서 즉 용매가 So 농도가 you can 달걀 see 안쪽에 that 있는 the, 농도가 egg 높잖아요. is really 이번에는 tense. 그래서 안쪽으로 Finger 쭉 빨려 bounce a little 들어갑니다. bit. 저렇게 And you can 탱탱할 also 정도로. see that the food coloring has went inside the egg. Or we can use another egg since our first egg popped trying to do this part. 이건 이제, This one's not colored, but it's at the same stage of the experiment. And we 색소를 see 집어넣지 않은 that there's an 거예요. osmotic 그래서 pressure 어느 정도 form. 압력이 높아졌냐면은 이렇게 터트리면 And you can see 예, that the water is 이렇게 splitting out 분수처럼 because there's a higher 솟아나는 pressure inside of the egg. 굉장히 압력이 높아서 분수처럼 삑 하고서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올 정도의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삼투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삼투 현상을 이제는 어떻게 거꾸로 이용하는 것이 역삼투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역삼투 현상은 자 통상적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통상적이라면 용질의 농도가 높고 이쪽으로 용매를 놓은다면 통상적으로는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 있었던 용매가 쭉 올라가지고 이렇게 삼투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 차이가 날 텐데 그거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저렇게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 압력으로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꾸로 용매가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즉 삼투 현상을 거꾸로 응용한 것이에요. 고농도 용액 측에 3투압 이상의 압력을 갖다 가하면 반대로 고농도 용액 쪽에 있는 용매가 저농도 용액 쪽으로 용매만 빠져나와서 녹는다. 즉 예를 들어서 저걸 이제 수돗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수돗물이 거기에 뭐 오염이 예를 들어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오염되어 있는 수돗물에 압력을 갖다 높은 압력을 가해서 그 저렇게 깨끗한 수돗물 오른쪽에 깨끗한 수돗물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역삼투 방식의 정수기인 것이죠. 그럴 때 작용하는 삼투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삼투압 이것을 거꾸로 작용을 시키도록 압력을 갖다 저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눌러야 이렇게 가겠죠. 이것이 역삼투 현상이다. 바로 이러한 역삼투압법은 그래서 직경이 굉장히 작죠. 그렇죠. 0.001에서 0.0001 마이크로미터 정도고요. 공경이 작아서 이 막의 공경이 작은 경우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공경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그죠? 다공성 막, 비공성 막,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공경이 작아서 비공성 막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다. 즉 막이 거의 없다. 이 공간이 거의 없다. 그런 막이다라고 할 정도로 작은 거예요. 이때 여과작용은 채거름 작용, 그 다음에 확산작용, 즉 삼투 현상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막과 용전염, 즉 이온들과의 상관성에 의해서 분리 성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거가 되는 것은 무기성 이온류들, 나트륨, 칼슘 이런 이온류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분자 유기물과 같은 이제 분자 크기에 따라서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리 능력 표시는 분획, 분자량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조작 압력은 40에서 100 압력.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가 1kg 포스 퍼 제곱센티가 1기압이거든요. 보통 40에서 100기압 정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이용하면은 우리 바닷물을 그렇죠? 아까 저 그림에서 바닷물을 놓은 쪽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반투막을 이용하면 그 바닷물이 딱 거기에 있는 깨끗한 물만 쭉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수를 담수화하는 이런 데도 작용을 하고 펄프팩을 정화하거나 도금 패스 처리, 정수기 등의 바로 이런 역삼투 방식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역삼투 방식보다 조금 뭐라 그랬죠? 이제
공간이 조금 더 큰 거. 예, 그게 이제 나노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이제 한해여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한해여가가 울트라 필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한해여가의 경우에는 조금 아까 역삼투 방식보다는 공경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0.01에서 0.001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비대칭성 선택분리 기능의 표면 활성층 및 다공성의 지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한해여가막. 보통 여가 작용은 메커니즘으로는 체거름 작용을 한다. 그리고 10에서 1000옹스트롱 범위의 거대 분자나 콜로이드 입자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리 능력은 마찬가지로 분획 분자량, 조금 아까도 분획 분자량 이렇게 얘기했죠. MWCO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이 한해여가법의 경우에는 이 역삼투 방식보다는 압력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압력은 2에서 5기압 정도. 그래서 보통은 세균이나 콜로이드, 단백질 이런 정도 이제 할 수 있고요. 단백질의 보통 분자량이 5천에서 30만 정도가 이제 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조금 이제 더 클 수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분자량을 쳤을 때 5천에서 30만 정도의 비교적 이제 고분자 물질들, 특히 유기물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왔었던 것처럼 요 MWCO라고 표현하는 분핵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다 이제 적어놨는데, 오늘 molecular weight of cut off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바로 한해여가막, 울트라 필트레이션 막에서 사용되는 단위예요. 보통 막에서 90% 이상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크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표준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으로 표현할 때는 바로 MWCO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고분자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 5천에서 30만 정도 이런 정도의 분자량을 가진 녀석들은 90% 이상을 갖다가 통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공정 중에 하나가 한해여가막이다. 바로 이러한 이제 한해여가막은 이렇게 바로 이제 여과 공정 이런 데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울트라 필트레이션 막 모듈을 갖다가 저기다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드 펌프 해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오염물질이라든가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여과막을 갖다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만 빠져나요? 용매만, 압력을 가니까 용매만 쭉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정수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도 사용이 되겠죠. 바로 한해여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입자가 큰 그런 이제 것들을 갖다 이제 걸러내는 것이 정밀여과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정밀여과 방식,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입자 크기가 이제 훨씬 커졌어요. 0.025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이제 커지게 되고요. 세공의 직경, 공경이 다른 분리막에 비해서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공극의 내부 폐색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공경이 비교적 크다 보니까 입자들이 거기 안에 이렇게 끼어서 막히는 그런 문제도 이제 가끔 일어날 수 있다. 여과작용의 경우에는 용질 입자의 크기 그리고 분리막의 공극에 의한 체거름 작용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높은 투과 플럭스 그리고 적용의 유연성, 경제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밀여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식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거 대상 물질로는 콜로이드 입자나 현탁 물질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조류들, 녹조라든가 적조라든가 이런 조류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정밀여과를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정밀여과의 경우에는 앞에서 한해여과하고는 달리 분리 능력 표시를 공칭의 분해경, 즉 포화 사이즈, 이 공경, 세공의 직경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 이거는 압력이 보통 이제 1기압 정도의 압력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해수 담수화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전처리나 정수처리, 식품산업, 화학공업, 제약산업
이런 데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여과의 경우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조금 장치가 조금 정밀하고 세밀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장치가 비교적 그래도 이제 단순화되어 있는 거기에 정밀여과막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입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